정치톡 시작합니다. 오늘 오래간만에 정의종 경인일보 서울본부장 모셨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얼굴을 안 보여줍니까? 예. 요즘 뭐 시국이 또 시국이고 코로나라는 그런 국난 속에서 때로는 또 재택근무도 하고 국회가 셧다운되고 뭐 그런 과정이 있다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그 간호사 경력글에 대해서 예.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옵니다. 일단 청와대가 잘못했다, 실수가 있었다라는 건 나왔고요. 예. 문제는 이 실수가 어떻게 해서 벌어졌느냐는 건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 자신의 이름으로 나가는 이 페이스북의 글을 봤느냐, 또 봤다면 보고도 이게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느냐,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니냐, 이런 얘기들입니다. 그 두 가지죠. 그게 이제 모든 대통령의 어떤 메시지는 뭐 직접 뭐 쓸 시간은 없을 거고 밑에 이제 담당 그 부서에서 이제 다 기획을 해서 이제 보고를 하고 그 재가를 받고 뭐 내는 경우도 있고 또 대통령 일정이 또 이 바쁘거든요. 뭐 이런 메시지 가지고 뭐 시간 보낼 시간이 없거든요. 그래서 밑에서 이거 시급성을 또 요하기 때문에 다른 일정하고 보고 시간이 안 맞아서 또 바로 먼저 선 조치하고 후 보고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나 결론은 대통령 페이스북에 글이 올라갔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에 대한 사회 논란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어제 이제 회피할 책임을 부분은 지고 아닙니다.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느냐, 자기들끼리도 이제 논의를 했고요. 예. 그게 또 기사로 흘러나왔어요. 이제 대통령이 책임을 좀 줄여보자는 의도가 있겠죠. 그 기사를 흘린 거에는. 네.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이 자기 이름으로 나가는 페이스북 글을 보지도 않고 올렸다면 그것도 정말 문제고요. 또 보고도 이 글이 문제가 뭐 없다, 뭐 괜찮네라고 생각했다면 판단력에 상당한 장애가 온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입니다. 정청래나 고민정이가 뭐 대통령을 엄호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은 뭐 판단 여부를 떠나서 그냥 뭐 아부를 해보자 이런 걸 꾸고요. 또 뭐 팬덤 정치를 하자는 것일 텐데 도대체 거기 내용을 보면 정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적대적인 관계로 의사와 그 간호사를요. 예. 그 의사들이 빠진 자리에 간호사들이 메운다고 고생하고 있다. 그리고 한 번 더 합니다. 지난 그 폭염 때 그 고생한 의료진이 간호사라는 걸 국민 모두는 알고 있다. 이런 식으로 편가르기를 딱 하지 않습니까? 갈라치기 선수죠. 예. 선수죠. 이 기획비서관실에서 썼다고 하는데 기획비서관실에서 쓸 수 있습니다. 그죠? 예. 근데 대통령이 어떻게 해서 이게 문제가 이런 글이 나가서는 안 된다라고 잡아내지 못했느냐 이거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시스템적으로는 그 미디어 이쪽 담당 부서에서 이제 다 하는 거죠. 쓰는 거고 대통령의 뜻을 받들어서 하는 거고. 그리고 청와대라는 그 구조는 그 행정관, 비서관들은 이 대통령의 복심이고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을 따라가는 수조국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그렇죠. 그 절대 분리될 수는 없는 거고 그런 어떤 이념과 그런 어떤 같다고 봐야 되고요.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 정청래 의원 그리고 고민정 의원이 도대체 뭐가 잘못됐느냐고 이야기했잖아요. 간호사의 날에 고생하는 간호사들 격려한 글이 뭐가 잘못됐느냐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걸 갈라치기라는 어떤 대응으로 오히려 더 분열시키고 있다고 역공을 폈지 않습니까? 결국 똑같은 거거든요. 그 메시지가 그 양반들이 생각하고 있는 생각이고 이념인 겁니다. 근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글을 보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 내용을 읽어보면은 정말 이게 대통령의 메시지라고 느낄 수가 없어요. 저도 이제 처음에 후배가 보내준 문자를 보고 이제 쭉 읽어봤죠. 읽어봤는데 그냥 찌라시 뭐 돌아다니는 찌라시 퍼가지고 나르는 글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밑에 우리 그 지인이 보내온 글이 그런 겁니다. 참 갈라치기 기술자입니다. 악마들입니다. 의사들에 대한 간호사의 어떤 적개심을 불러일으키는 글입니다. 뭐 이런 글이 이제 뭐 문자가 왔더라고. 그래서 아 이게 사실이구나 하고 확인해 보니까 페이스북에 그 글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의료 파업이 있기부터요. 문재인 대통령의 메시지가 강렬해집니다. 이 의사들이 진료 행위를 거부하는 것은 군인이 전장터를 떠나는 것이다. 전쟁 중에. 도대체 대통령의 메시지가 이래도 되나? 이거 말씀하신 대로 정청래 정도가 뭐 말한다면 누가 그들도 보지도 않으니까요.
근데 대통령의 메시지가 이렇게 강렬하게 나가면 대통령은 마지막 결정자인데 예. 나중에 그 뒤를 어떻게 감당하려야 되나. 오늘 또 그 지난밤에 나왔어요. 이제 의료 파업이 이제 해결이 됐지 않습니까? 예, 예. 결국 공공의료나 그 의사 정원 문제를 정부가 물러설 문제였는데 이 코로나 사태 때 쓸데없이 내가지고 지금 문제를 일으킨 것 아닙니까? 이런 사태를 뭐 뭔가 정치적인 함의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게 이제 뭐냐면은 지금까지 이 그 뭐랄까 문재인 정부 정권에서 이제 해왔던 정치인들의 행태들을 보면은 이렇게 그 이념적으로 가르고 어떤 펜가르시 정치를 많이 해왔거든요. 이제 그런 이제 내막을 좀 이렇게 보면은 결국은 정치를 이리 따뜻하게 이리 포용하고 또 국민들의 어떤 삶의 질을 또 높이기 위해서 서로 이리 대화하고 협치하는 정치가 아닌 분열의 정치. 그리고 이제 니편 내편 갈라서 이 파이를 키워서 자기들이 이제 계속 정권을 이어가는 그런 정치. 현안이 있을 때마다 이렇게 지지층을 위해서 메시지를 내는 거예요. 내 편을 묶어낸다. 이거 내 편을 만들어서 현안마다 내 편을 만들고 보다 보면은 나중에는 결국은 교집합이 가장 많은 사람이 선거에서는 이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정치는 빅데이터를 교묘하게 이용한 어떤 정치공학을 이용한 정치다. 그래서 이제 문재인 정부는 그런 정치공학적인 정책이 아니라 메시지가 아니라 국민을 통합하는 포용의 정치, 협치의 정치를 해야 됩니다. 또 하나, 이제 임기 얼마 안 남았습니다. 맞아요. 이제 더 다급하게 더 강수를 더 쓸 수 있는데 그럴수록 이제 국민이 이제 귀신입니다. 귀신. 그만하세요. 광화문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광화문 집회 전체를 놓고 문제가 있는 것처럼 강렬하게 이야기한다든지 의사 사태를 놓고 이렇게 강렬한 메시지, 또 이번에 간호사하고 갈라치기를 하면서 이 말도 안 되는 메시지를 뭐 실수였던 대통령이 뭐 못 알아차렸던 이런 게 나오면서 저는 청와대 참모진 모두가 지금 아주 강성 또는 이념에 빠져 있는 포위되어 있다. 문재인 대통령 자신도 거기에 지금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근데 이런 저는 우려들이 오히려 대통령이 좀 마음속이 더 참모보다 더 강한 것 같아요. 그런 어떤 분노의 어떤 이 적개심 같은 거, 상대 이쪽 보수 진영에 대한 감정이 더 격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결국 마지막 어떤 판단은 대통령이 하는 거, 책임도 대통령이 지는 건데 참모들은 대통령의 어떤 의중과 그 복심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볼 때 모든 어떤 정보와 권력을 대통령이 다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뭐 대통령이 참모에 의해서 이렇게 휘둘린다기보다는 어떤 대통령 중심으로 뭐 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 그러니까 지금 전국을 갈라치기 하는 것도 대통령의 뜻일 것이다. 그다음 조국 사태 이후에 지금 수많은 일들이 있는데도 반성함을 하지 않고 사과함을 하지 않거든요. 제대로 된. 이것도 대통령의 뜻이다. 결국은 모든 결정을 대통령이 하듯이 고집이 좀 센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책임져야 하고 이거 대통령으로부터 비롯되는 문제다. 이런 얘기들입니다. 자, 얘기를 좀 바꾸면요. 자, 이낙연 대표 체제가 되고 김종인 이제 100일을 맞았고요. 이낙연, 김종인 뭐 여야 협치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도 쇼입니까? 아니면 뭐 진짜 협치를 한번 해보는 겁니까? 선수들이니까 두 분 다 선수니까 그 쇼죠. 예전에 그 이인영 전 원내대표, 나경원 그 당시에 이제 선거 전입니다만은 나경원 대표 찾아와서 그랬잖아요. 매일 맥주 마시면서 그런 어떤 소통하면서 협치하겠다고 했습니다. 누나가 맥주 많이 사줄게. 그렇죠. 그런데 그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렇죠. 인간 사설 만들어서 패스트트랙 해서 지금 뭐 공수처법 통과했죠. 선거법 되지도 않는 거 해가지고 지금 난리가 나가지고 있죠. 그래가지고 야당 의원들 다 고발해놓고 지금 뭐 재판한다고 지금 뭐 수십 명이 지금 거기 팔다리 다 묶어놓고 있는 상황이고만 그렇습니다. 여야 협치를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지금 여야 협치를 풀려면 첫 고리가 그 국회 법사위원장 자리인데 이걸 이제 민주당이 양보를 해야 되는데 청와대가 걸린단 말이죠. 청와대에서 법사위원장
절대 안 되죠. 왜냐하면은 그 공수처법을 처리를 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권력이 이게 어떻게 보면 임기가 이제 지금 이제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그러면은 정권이 바뀌면은 그 동안에 있었던 모든 이 농단 같은 거 이런 어떤 게 어떤 뭐랄까 조사나 수사가 뭐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제 그걸 차단하기 위해서는 공수처법을 통과시켜서 공수처를 신설을 해야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법사위를 여당이 양보할 수는 없을 거다. 절대 없다. 그래서 이것은 협상이 될 수가 없는 내용이다. 김종인 대표 이제 100일을 어제로 맞았어요. 뭐 그런 대로 잘 하고 있다는 쪽도 있고 불안하다라고 하는 쪽도 있고요. 여러 가지를 보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지금 김종인 체제는 안정기로 들었죠. 지금 1100일 만에 당을 김종인 체제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지금 당명도 국민의힘으로 지금 바꿨고 그렇게 뭐 반대가 좀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아주 순탄하게 지금 개정을 했고 저는 이번에 그 정강 정책을 손을 보면서요. 국회의원 사연임 금지라든지 광역의회 기초의회 통합이라든지 이건 아주 정말 꼭 필요한 정치 개혁인데 현역 의원들의 반대에 부닥쳐서 통과를 못했어요. 좀 아쉬운 대목입니다. 좀 뭐 아쉽습니다. 국회의원은 뭐 외고 펴고 뭐 죽을 때까지 해먹자 이겁니까 지금? 이게 무슨 헌법 위반이 된단 말입니까? 그러면 그 단체장은 뭐 헌법 위반이 안 돼서 저거 30년이 금지를 했습니까? 조금 이제 그게 아쉽습니다. 아쉬운데 그 나름 뭐 특위를 만들어서 사선 연임 그 금지 조항에 대해서는 특위를 만든다고 좀 이제 피해는 갔습니다만은 계속 논의하겠다. 반발에 의해서 이제 좀 이제 그 통과를 못 시켰는데 사실 그 선언적으로라도 해도 상관없는데 맞아요. 그 참 그 부분은 또 민주당이 사실- 반대해서 될 가능성이 있을지도 몰라요 이게. 사실 이게 민주당도 이게 뭐 먼저 법안을 뭐 발의는 했습니다만은 이 정보가 이제 그 흘러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기서 이제 민주당에서 법안을 이제 내게 된 뭐 배경이 있다고 그리 알려져 있습니다. 아니 우리 정 본부장도 30년 넘게 국회를 출입을 하지만 저도 느끼는 게 이 국회의원들은요 자기들의 권익에 관계되는 걸 양보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뭐 세비라고 이야기하는 월급부터 시작해서 정말 마지못해서 이거 안 하면 이제 죽을 목에 칼이 들어온다라고 되면 이제 양보를 조금 해요. 근데 이제 이게 사실은 그 사선 연임 제한 이 규정은 이 국민의힘의 그 공천 심사에서 적용이 되어 왔어요. 그동안에 사실은. 그게 이제 공표가 안 돼 있을 뿐이지 내부적으로 심사할 때는 그걸 적용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왜 지금 반발이 있고 그 당에서 수용할 수밖에 없느냐 하면은 이 3선 이상 의원들이 만약에 이게 공식화하면은 의정 활동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힘이 다 빠진다는 힘이 다 빠지죠. 그러면은 지금 이제 21대 시작인데 지역구 그 뭐 좀 예를 들어서 뭐 좋은 예산도 따고 또 유치할 것도 있고 도로도 놔야 되고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정부에서 말 안 들어요. 그러면 이제 그 의정 활동을 할 수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발목을 묶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도 이제 좀 알아야 되는 부분이죠. 자치단체장요. 네. 3번까지밖에 못 하지 않습니까? 3번째 이제 되면 주변 공무원들 눈빛이 달라진대요. 그럼요. 이제는 4년 뒤면 네, 끝이니까 맞습니다. 네. 그 걱정하는 사람들이 그 뭐 자치단체장은 뭐 2번으로 줄여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자기들은 지금 그것도 3번도 많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4번 하고도 그만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또 다른 걸 하다가 네, 네. 다시 하자. 뭐 이런 얘기인데 양보하지 않는 현역들 좀 참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자, 김종인 위원장이 이제 내년 서울 부산시장 재선거 해야 되고요. 네. 그다음 대선 준비해야 되는데 당 밖에 있는 뭐 안철수나 홍정우 뭐 이런 후보들은 아주 좀 심하게 까요. 뭐 얼굴만 잘생겼다고. 어제 좀 그랬죠. 어제 그랬죠. 근데 저는 거기 이제 가스 조금- 까는 게 아니고 아니, 들어오라 이 저는 소리죠. 들어오라는 이야기고 결국은 그 사람들하고 그분들하고 아마 그분들이 유력한 후보가 아닐까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그래도 저는 들어오라라는 건 알겠는데 내가 판을 깔았으니까
그래도 너무 그 대선 후보로 커갈 사람들을 뭐 얼굴이 잘생겼다고 뭐 정치하냐, 또 뭐 이미 검증이 끝난 사람 일종의 아니냐, 노이즈 마케팅이죠. 뭐. 말을 너무 예, 심하게 일단 좀 지금 뭐 워낙 이 당내 인물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워낙 안 뜨니까 그 이제 좀 여론화하려고 뭐 하는 것 같은데 네. 결국 지금 당명을 국민의힘으로 바꾼 것도 국민의당을 의식한 거라고 보여지고 그런 맥락에서 이제 그 홍정욱이나 어떤 안철수 외부 사람들 지금 외부에서 뛰는 사람들 풀어들이기 위한 유인책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들고요. 자기를 믿고 전부 국민의 힘으로 다 뭉쳐라. 그리고 지금 이제 당내에 저 올드 정치인들이 좀 있거든요. 올드한 정치인들. 서울시장 후보가 나경원, 오세훈 뭐 그런 분들 좀 있어요. 이제 그분들이 만약에 이 상태에서 경선을 하게 되면은 당내에서는 그분들이 후보로 되게 유력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어제는 초선 의원 몇 명한테 부산 서울시장 출마 준비해라는 메시지를 좀 보냈다고 하고 언론에 지금 나오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제 뭐 소리는 뭐냐? 이제 좀 기존에 올드한 사람들을 좀 배제하기 위한 그런 어떤 김종인 위원장의 노야한 전략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흔들기도 있겠고요. 예, 예. 또 당헌 당규를 지금 손을 좀 봐야 되니까요. 그렇습니다. 그 뭐 나오고 있는 그 미스터 트롯 방식을 하려고 하면 예. 다 손을 봐야 되는 거예요. 미스터롯 방식으로 선출하게 되면은 노래 잘하는 분이 이제 될 가능성이 많은데 네. 노래는 누가 제일 잘할까? 노래 잘하시는 분들 많아요. 제가 아는 김태호 의원도 전 지사가 잘하고 노래 그때 잘하던데. 잘했고 맛깔스럽게 하고 전당대회 때도 그때 홍준표 전 지사 의원도 뭐 노래를 유튜브에 잘하진 한 번씩 않지만 한 번씩 노래를 한 곡 있어요. 띄우더라고요. 자기 매일 부르는 그 노래도 있고요. 또 아빠의 인생, 남자의 인생, 나훈아의 신곡 남자의 인생 그걸 유튜브에 올렸던데 노래 참 뭐 잘하더라고요. 아니 이 양반들은 선거 운동을 할 때 또 가끔 노래를 부를 일도 많으니까 노래 부르는 사람도 많을 겁니다. 그런데 뭐 미스터 트롯 방식으로 한다고 해서 뭐 다 노래 불러가지고 이게 재주가 많은 분. 그래 이제 보수가 이 뭐랄까 좀 이 모범생 같은 분들이 좀 많다고 보니까 좀이 뭐랄까 재주 많은 분들이 나와서 또 정치도 정치지만은 그걸 해야 된다. 사람과 이 스킨십도 좀 이렇게 좀 폭도 넓히고 그런 좀 인간적인 좀 냄새도 나는 그런 사람이 후보 돼야 된다는 그런 거 아니겠어요? 맞아요. 민주당 쪽으로 넘어가 보면 다시 그 이낙연, 이재명이 이제 제대로 붙었어요. 예. 재난지원금으로부터 먼저 이제 1차 전선을 형성했는데 이재명이 일단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 이재명 아직은 안 쓰겠죠. 아직은 그 당이 결정된 건 따르겠다. 따르겠다고 했죠. 예. 근데 그래도 계속 자기 주장은 뭐 펼칠 거고. 보편적으로 전 국민에게 다 나눠줘야 된다는 이걸 굽히지 않을 텐데 네. 앞으로 계속 여러 가지 문제를 부딪힐 거예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저는 보편적이냐 선별적이냐는 복지의 문제, 특히 이 국난에 가까운 이런 위기 때는 저는 보편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재명 그 지사의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지난 총선 과정에서 100만 원 우리가 이제 보편적으로 다 나눠줬고 그랬기 때문에 지금 워낙 상황이 위중한 상황이니 좀 선별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좀 빨리 좀 지급을 해야 된다. 그래서 빨리 추경 편성을 하고 그래서 좀 시급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이낙연 대표가 주장하는 선별적 지원으로 아마 빠른 시간 내에 결정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저는 선별적 복지로 이낙연 지금 대표가 주장하듯이 네. 저렇게 갈 경우에 이제 국민들은 저는 지금 이거 모두 빚을 내서 국채로 해서 해결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저는 사실은 보편적 복지는 아직 좀 여러 가지 검토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 예. 기본소득도 아직 좀 장기적인 과제다 이렇게 생각하는 입장인데 예. 지금 1차를 전 국민에게 지급을 했단 말이죠. 예. 지금 2차를 지금 전 국민에게 지급하지 않으면 엄청난 부작용들이 생길 것이다. 1차 지급에 대해서 우리가 그에 대한 평가가 아직 없었어요. 도대체 이 돈이 누가 그걸 거론하기 힘드니까요. 자기들 처음 시작할 때는 한 7분이 70%를 지원하기로
했다가 30%의 반발에 못 이겨서 선거가 있으니까 100%로 간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재정이 그렇게 넉넉지 않으니 어떤 좀 뭐랄까 능력 있는 분들은 그냥 기부하는 형식으로 이제 했는데 99.8%가 신청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99.8%가 뭐 95% 이상의 어떤 그 재정을 지금 다 받아간 상황인데 그러면 그 돈에 대한 어떤 지급한 돈에 대한 어떤 어떻게 쓰이든지 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거 없이 다시 바로 가기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때문에 지금 상당히 어려운 사람이 많아요. 며칠 전에 여의도 지하 음식점에 들어가 보니 식당에 우리 팀 한 팀밖에 없어요. 그 식당에 한 팀만 있는 게 그뿐만 아니라 그 지하에 있는 모든 식당에 그냥 텅텅 비어 있어요. 근데 그 자영업자나 그런 그 소상공인들 그 임대료를 누가 냅니까? 누가 주겠어요? 그 엄청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선별적으로 빨리 지급해야 된다. 효율성이 있더라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바쁘시더라도 좀 자주 유튜브에 나오셔서 좀뭐 청와대, 국회 현장 이야기를 좀 많이 들려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뭐 요즘 그 저의 구독자 수가 많이 늘었고 아유, 뭐 얼마 되지는 코리아 않습니다만 이 유튜브 이 본부장님이나 여러 분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또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또 중앙과 지원해 지방을 주셔가지고 넘나들면서 지금 아이고 참 고맙습니다. 천철살인 같은 해설과 함께 더 날로 발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길게 하면 그것도 국장님께서 뿌듯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자주 또 뵙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